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두부 드셨어요? 아니면 된장찌개나 간장으로 간 맞춘 반찬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콩이 어디서 왔는지, GMO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GMO 완전 표시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신속한 시행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달 중에 하위 법령을 행정예고할 예정이에요. 2026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 단순히 표시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국산 콩 농가한테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 수 있고 식품업계한테는 원가 구조가 뒤집히는 대격변일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정말 국산 콩 농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한국의 GMO 표시제는 좀 이상해요. GMO 콩으로 간장을 만들어도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안 남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콩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게 GMO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한 GMO가 1천만 톤이 넘어요. 그 중에서 식품용 대두, 그러니까 콩만 약 90만 톤이에요. 근데 이게 다 표시 없이 우리 밥상에 올라왔던 거예요. 새로운 완전 표시제는 뭐가 다르냐면요.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성분이 안 남아도 GMO 원료를 썼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그리고 비의도적 혼입허용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3%까지 괜찮았는데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강화돼요. 쉽게 말하면 100kg 콩에 3kg까지 GMO가 섞여도 괜찮았던 게 이제는 1kg도 안 되게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거의 3배나 기준이 세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게 왜 국산 콩 농가한테 중요한 소식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산 콩 농가들 정말 힘들어요.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로 콩 생산을 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콩을 심었어요. 2025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늘어서 약 16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 GMO 콩이 훨씬 싸니까요. 굳이 비싼 국산 콩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소비자들도 GMO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니까 국산 콩의 가치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한 농가 사례를 보면요. 800평 콩을 재배해서 1년 소득이 200만 원도 안 된대요. 도시에서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콩 농사를 안 짓죠. 근데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GMO 간장을 살지, 넌 GMO 간장을 살지.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넌 GMO예요. 유전자 변형 콩은 국내에서 재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콩이라는 게 곧 넌 GMO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국들요. 경영체 중앙연합회 윤관호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비자들이 아직 GMO 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콩은 전량 넌 GMO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국산 콩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요. 실제로 국산 콩 생산자 단체들은 작년 12월에 성명까지 내면서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어요. 10년 넘게 기다려온 제도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식품업계는 정반대 입장이에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들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첫째, 넌 GMO 원료 확보 비용이 크게 올라요. 지금까지 싸게 쓰던 GMO 원료를 갑자기 비싼 넌 GMO로 바꿔야 하니까요. 둘째,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GMO는 이미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인데 완전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한다고요? 그리고 넌 GMO 원료를 사용하면 비용이 급등해서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GMO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건 아니거든요. 유럽연합이 0.9% 기준을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미국 GMO 기술로부터 유럽, 농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그리고 국제무역 문제도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이 이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GMO 완전 표시제의 핵심은 안전성 논쟁이 아니에요. 알 권리의 문제예요. 소비자가 자기가 먹는 게 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GMO 콩으로 만든 간장이 넌 GMO 콩으로 만든 간장이랑 똑같이 진열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농민 입장에서 보면요. 정부가 콩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팔 데가 없어요.
이건 정책의 모순이에요. 생산은 늘리라고 하면서 수요는 안 만들어준 거잖아요. GMO 완전 표시제는 그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예요. 물론 현실적인 과제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서 GMO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히 국립농업과학원이 종이 스트립으로 10분에서 20분 만에 현장에서 GMO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0.1% 수준의 혼입률도 검출할 수 있대요. 하지만 열 처리로 단백질이 변성된 가공식품은 여전히 검출이 어렵고 결국 이력 추적 시스템이 필수예요. 이게 식품업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부도 이걸 알아서 품목별로 유예 기간을 다르게 줄 계획이에요. 이미 넌-GMO 원료를 쓰는 제품은 빨리 시행하고 콩기름처럼 전량 GMO 원료를 쓰는 제품은 더 긴 준비 기간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사료용 GMO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어요. 자,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면 넌 GMO 제품 수요가 늘면서 국산 콩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지금 연간 90만 톤 수입되는 GMO 대두 중에서 20%만 국산으로 대체돼도 18만 톤의 추가 수요가 생겨요. 현재 국산 콩 생산량이 16만 톤 정도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죠.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도 콩 농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모든 농가가 똑같이 이득을 보진 않을 거예요. 대규모 영농인이나 조직화된 영농조합은 규모의 경제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이 GMO 제품과 넌 GMO 제품으로 양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국산 콩 생산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하고 유통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국산 넌 GMO 콩의 가치를 알아봐야 해요. 표시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신뢰 고리가 만들어져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GMO 완전 표시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거예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농민의 생존권, 그리고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논의만 하다가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 누군가에겐 기회고 누군가에겐 위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지금쯤 콩파종 준비하시는 농민분들 계실 텐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올해 농사가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